볼커의 SD 강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오늘은 볼커스텀의 라이브 SD 강좌 제 30화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걸 안 껐네. 네. 자, 오늘은 SD 코만도 전기, 지금까지 SD 코만도 전기 1편, 쥐암즈 편, SD 코만도 전기 2편, 건담 포스 편, SD 코만도 전기 2 건담 포스 슈퍼지 암즈라고 하는 사실상 3편에 해당하는 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네, 대부님 어서 오세요.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사실상 코만도 전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그레이트 판크라치온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조금 시간 텀이 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마지막 파이널 포뮬라의 형태가 된 캡틴 F91과 피러 코맨더가 파이널 포뮬러가 돼서 모든 배후에 있던 카이저를 물리치죠. 물리쳤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의 충돌로 일어난 시간의 균열 속으로 그 둘이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어딘가 이 세계에서 눈을 뜬다에서 이야기가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레이트 판크라치온으로 넘어가면 메인 타이틀도 코만도 전기에서 이른바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 건담 보스 그레이트 판크라치온으로 넘어가는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코만도 건담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겠다. 여기서 한번 끊고 앞서 건담 포스 슈퍼 지암즈까지 있던 내용들을 좀 더 토파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번 화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토파보기라는 말은 벌써 제 강의에서 두 번째 사용하는데요. 좀 더 샅샅이 살펴보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의 한국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그간 쥐암즈 편부터, 말로는 건담 포스부터 슈퍼 쥐암즈라고 제목은 달았지만, 쥐암즈부터 슈퍼 쥐암즈까지 나왔던 캐릭터가 참 많죠. 그 중에 파워업을 하는 캐릭터들도 있어서 아마 생각보다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쭉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코만도 건담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코만도 건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재밌게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생각지도 못한 좀 재밌는 것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타이틀에 이쪽이네요. 지금 타이틀에 나와 있는 친구가 파이널 포뮬러인데, 국내에서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슈퍼 지암즈 마지막에 등장하는 파이널 포뮬러보다는 애니메이션으로 있는, 그래서 이렇게 스텝컷으로라도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있는 파이널 포뮬라 버서스 노움 갸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등장했던 파이널 포뮬라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파이널 포뮬라가 저렇게 등장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그건 원전의 내용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소개하는 것까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노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화 볼커스텀의 라이브 SD 강좌 SD 코만도 전기 2 건담 포스 앤 슈퍼 지암즈를 지금부터 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만도 전기와 코만도 전기 2죠. 건담 포스와 슈퍼 지암즈 묶어서 코만도 전기 2니까 코만도 전기 2까지의 캐릭터들의 파워업을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쥐암즈, 건담 포스, 슈퍼 쥐암즈. 이 각각의 요 표 그대로 사용해서 각각의 변화를 한 페이지 안에 다 모았습니다. 자, 오늘 그래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타자는 건판처입니다. 자, 건판처부터 보도록 하죠. 건판처는 당연하겠지만 더블 제타 건담이 개조를 돼서 개조와 훈련을 통해서 쥐암즈 멤버가 된 형태였습니다. 건판처라고 하는 형태로 이 쥐암즈 편에 처음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파워업을 해서 헤비 웨폰 건판처, 그러니까 장비가 늘었죠. 예, 무장이 더 무식하고 화려해진 헤비 웨폰 건판처로 한번 파워업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담 포스에서는 사실상 등장을 안 했죠.
건담 포스는 등장 안 하고 지난번 건담 포스 편의 토파보기 지난번에 이걸 사용했는데 토파보기 편에 나왔다시피 지금 암흑대륙으로 건너가서 이 빌딩 폭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전선에 있지 않고 후방에서 제기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쥐암즈로 가서 다시 코만도 건담이 내려와서 다시금 쥐암즈 멤버들을 모을 때 새롭게 결성된 슈퍼 쥐암즈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때 코만도 F90에 의해서 파워업돼서 만들어진 최종 형태가 요 스타 건판처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 보이겠지만 머리에 있던 포가 이제 빈포 형태로 어깨도 빈포 형태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2연장 빔 라이플도 좀 더 명확해지고 오른손에 들던 총들도 빔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어깨에 있는 미사일 런처를 제외하면 대부분 빈병기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좀 우주적이죠. 이제 우주에서 전투를 하니까 우주에서 전투할 수 있는 형태로 파워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요거는 약간이긴 한데 입 모양도 약간 좀 코만도 건담하고 비슷해졌어요. 입 모양이 기존에는 그냥 더블 제타의 모습이었는데 약간 요 아래 턱이 생겨가지고 약간 스타 건판처가 되면서는 좀 코만도 건담스러워졌다. 뭐 이런 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캐릭터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오늘 계속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은 건세이버 제타입니다. 이 캐릭터도 일단 제타 건담이 개조와 훈련을 통해서 파워업됐던 캐릭터죠. 건세이버 제타로 쥐암즈 편에 처음 등장해서 쥐암즈 편 후반부에서는 헤비 웨폰 건세이버. 자, 등에 달려있는 마하세이버의 형태가 코어 부스터의 모양으로 좀 바뀌고요. 그쵸? 코어 부스터 형태로 좀 바뀌고 무장이 이래저래 파워업된 형태 뭐 색감도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바꿨던 헤비웨폰 건세이버로서 쥐암즈 편의 최종 결전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담포스 편에서는 역시 암흑대륙에서 딴짓하고 있었죠. 말하면 후방에 있었는데 이런저런 장사를 해봤으나 성격이 장사할 성격은 아니죠.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죄다 망했고 도산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편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슈퍼 쥐암즈 편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슈퍼 쥐암즈가 모일 때 합류해서 이번에는 우주전 사양인 스타 건세이버로 파워업을 하죠. 양 어깨에 이제 광자 빈포가 추가가 되고 날개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형태가 되죠. 개인적으로 스타 건세이버 형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확실히 제타가 예쁘긴 예쁘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어서 건세이버 제타를 따라다니던 건이글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제 뉴 건담이죠. 뉴 건담이 이제 제타 건담이 훈련과 개조를 받자 자기도 존경하는 제타 건담을 따라서 개조를 받았다라는 설정으로 나타나는 캐릭터죠. 역시 공중대 소속이고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 건이글이었으나 후반부에 가면 슈퍼 건이글이란 형태가 돼서 이제 약간 근데 이름은 여기 이제 핀 판넬에다가 더블 빈 판넬이다가 오히려 슈퍼 건이글로 가면 약간 리가지스러워집니다. 등에 붙어있는 이 비행 파츠가 분리됐다 합체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오히려 리가지스러워지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하여간 이렇게 슈퍼 건이글의 형태로 바뀌어서 전투에 참가를 했었죠. 그리고 건담포스 시절에서는 역시 후방에 있었고 여기저기 회사를 다녔으나 역시 건이글도 제타 마창 제타 못지않게 성격이 그래가지고 뭐 해고만 당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참고로 참 안타까운 것이 건이글도 슈퍼 쥐암즈 편에서 코만도 건담의 부름을 받고 슈퍼 쥐암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파업을 안 시켜줘요. 아까 건판처랑 건세이번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안 시켜줘서 그냥 슈퍼 건이글 상태 그대로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파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일종의 조금이라도 파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형태가 변하지는 않았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슈퍼 쥐암즈 편에 와서 형태가 변하지 않은 쥐암즈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건다이버였습니다. 건다이버. 건다이버는 애초에 건다이버입니다. 이거는 모티브가 되는 건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코이 화백의 오리지널이기 때문이죠.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다이버는 이 상태가 이제 오리지널이고 건다이버가 이제 개조를 받고 이렇게 해군에 전담이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반부에서는 이 하이드로 펌프 장비를 추가해서 슈퍼 건다이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건담 포스 편에서는 수영 스쿨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강사를 하고 있었죠. 나름 잘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건다이버도 아쉽게 슈퍼 쥐암즈 편에 합류는 합니다. 합류는 합니다만 역시 파워업을 못합니다. 파워업의 대상에서 빠져가지고 슈퍼 건다이버 그대로 가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도 그래도 이군스럽잖아요. 뭔가 밀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좀 더 불쌍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다이버 밑에 있었던 건크루저 마크 1과 건 이지스 마크 2인데요. 이분들은 건담 포스 시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건담 포스 때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슈퍼 쥐암즈 편에서 합류는 하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뭐 파워업도 없고 뭐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네, 가야요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만 파워업도 없는데 오늘 저기 캐릭터 소개는 모든 캐릭터를 다는 게 아니라 파워업이 있는 캐릭터들 중심으로 모았거든요. 그래서 없는 캐릭터도 사실 오늘 나옵니다만 그러면 이 캐릭터들은 왜 넣느냐? 왜 넣느냐? 요건 좀 재밌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그 슈퍼 쥐암즈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 제네럴함을 중심으로 제네럴함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함대를 꾸린다라고 지난 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우주 항모 스타크루저의 조타수를 건 크루저 마크1이 맞고요. 크루저 똑같죠. 항모급 항모를 항모가 몰고요. 그 다음에 우주 순양함 스타 이지스라는 함의 조타수가 건 이지스 마크2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양함이 순양함을 모는 이지스가 이지스를 몰고 크루저가 크루저를 몬다라는 걸로 그래도 약간의 관심은 줬다. 약간의 관심은 줬다. 그렇지. 크루저가 크루저 몰고 이지스가 이지스 모니까 납득 요 정도는 됐는데 파워업도 없고 좀 많이 아쉽게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진짜 눈물 날라 그래. 자, 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쥐암즈 편 6점 멤버이자 기술 개발 부문에 있었던 건탱크가 있었습니다. 이 건탱크. 실제로 이 탱크 부분은 파츠고 본인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이게 합체해가지고 이렇게 건탱크 형태가 되는 건데 신기하죠? 건탱크인데 이 친구 건담 포스에 당당히 등장했었습니다. 파이어포스, 버닝 파이어포스 소속 9급대 대장이었죠. 닥터 건탱크. 역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도 기술 개발 부문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이제 그 뭐지? 이렇게 개조 수술을 한 거니까 사실상 의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세계 기준으로는. 그래서 9급대로 전에는 개조 수술하시던 양반이 캐릭터 개조 수술하시다가 이제는 9급대 대장이 되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닥터 건탱크는 이렇게 그래도 2편에 걸쳐서 2편에 걸쳐서 나름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었는데 슈퍼지 암즈에서는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마젤란 대륙에 남은 거죠. 그 우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이걸로 끝 이렇게 됩니다. 많은 경우의 부하들이 이렇게들 됩니다. 관련 케이스로 또 나오는 것이 바로 쥐암즈 육전대 소속이었던 헤비 건담이 있습니다. 이 헤비 건담은 백식하고 아주 친한 동료였는데 건담 포스 편에 들어와서는 파이팅 플라즈마 포스죠. 경찰 파이팅 플라즈마 소속으로 바뀌어서 형사가 됩니다. 형사 헤비 건담. 네, 형사 헤비 건담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고 동료였던 백식과 함께 콤비를 꾸리게 됩니다. 역시 슈퍼 쥐암즈 편엔 등장을 안 해요. 안 해요. 안타깝죠. 사실 헤비 건담도 저 선글라스 낀 모습이 나름 멋있었는데 등장을 안 하고 참고로 건담 포스에선 그래도 꽤 밀어줬었습니다. 단순히 헤비 건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의 쥐암즈 공전대 소속이었던 백식도 원래 헤비암즈와 둘이 친하다라는 설정이 있었어요. 둘은 서로 육전대 공전대로 갈려있지만 둘이 친구다. 그랬는데 바로 건담 포스 편에서는
플라즈마 포스 소속의 형사로서 둘이 아주 형사 콤비 이렇게 지금 그림도 왔다 갔다 하죠. 헤비 건담과 백식은 한 팀을 꾸려서 돌아다니는 형사 콤비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많은 역시 우주에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우주에는 안 데려가요. 안타깝죠. 그렇게 됩니다. 네, 별이님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멤버들은 이제 안 데려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이제 쥐암즈 편에 관련된 캐릭터들은 다 봤어요. 그 밖에도 애들 많이 있지 않나요? 애들 많이 있잖아요. 뭐 메타스도 있고 리가즈이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예, 뭐 나와야 말이죠. 심지어 뭐 메타스나 몇몇은 뭐 건담포스에서도 활약을 하고 한다는 설정은 있지만 그 바뀐 모습이 그림으로 없습니다. 그림으로 없어서 굳이 오늘은 지난번 건담포스 편 할 때 얘기를 드리긴 했기 때문에 굳이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습이 바뀌거나 파워업이 되는 물론 아까 건크루저 마크 1과 건 이지스 마크 2는 좀 다른 경우였지만 대부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타리온 제국 소속이던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아주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바로 블러디 자쿠인데요. 자, 지난번에 블러디 자쿠의 탄생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레전드 비비를 구입해 보시면 레전드 비비의 코믹 월드가 있어요. 레전드 비비 코만도를 구입하시면 관련 코믹에는 이렇게 도즐 자쿠가 코만도 건담하고 싸우다가 당해서 스스로 개조를 해서 이걸 이제 슈왈츠라고 있거든요. 슈와르츠 자쿠.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슈왈츠를 따와서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는 코만도지만 여기 이제 이름은 여기서 따와서 슈왈츠 자쿠라는 형태로 파워업을 하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자타리온 제국군 소속이 되면서 블러디 자쿠가 되었다라는 게 지금 레전드 비비에서 정리된 순서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요코이 화백의 만화를 보면 그러니까 원조 SD 건담 만화를 보면 조금 순서가 달라요. 요 위에 있는 만화인데 요 읽어보겠습니다. 슈왈츠 자쿠는 그러니까 이게 본명이에요. 슈왈츠 자쿠가 본명이에요. 이 만화에서 슈왈츠 자쿠는 가짜 이름으로 가짜 이름으로 옛날에 내가 도즐 전용 자쿠라고 이름을 붙였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미안해요. 거꾸로 얘기다. 슈아르츠 자쿠는 가짜 이름입니다. 이건 가짜 이름이에요. 미안해요. 거꾸로 말했어요. 이게 가짜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도즐 전용 자쿠예요. 도즐 자쿠라고 썼지만 도즐 전용 자쿠가 자기 자신을 슈왈츠 자쿠라고 부르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코만도 건담하고 결투를 해서 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는 안 나오 이 만화는 제가 더 추가 안 했지만 이 뒤에 코만도 건담에 복수하기 위해서 코만도 건담을 피로 물들여 주겠다라면서 이름을 블러디 자쿠로 붙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도즐 전용 자쿠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난 슈왈츠 자쿠야 이러면서 다녔다라는 게 이제 만화인데 이게 레전드 비비에서는 도즐 자쿠가 있고 슈왈츠 자쿠로 파워업하고 한 번 더 파워업해서 블러디 자쿠가 됐다. 이런 순서로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하여간 블러디 자쿠는 이제 도즐 자쿠, 슈왈츠 자쿠라는 형태가 기존에 있었다. 라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블러디 자쿠만 외우시면 되죠. 앞에 건 모르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레전드 비비 코믹월드 보시고 이건 뭐지?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블러디 자쿠는 어떻게 파워업하느냐? 예, 사실상 뭐 안티 히어로급 진주인공이죠. 자, 쥐암즈 편에서는 블러디 자쿠, 이 자타리온 제국군 총대장이죠. 총대장으로서 블러디 자쿠의 형태로 등장을 했었고 3군 총사령관이니까 대단하죠. 그러고 건담 포스에 넘어와서는 지오닉 커넥션에 붙을 줄 알았는데 남 밑엔 안 들어가. 깡이 있습니다. 깡이 있어요. 그래서 뒷세계 조직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알카포네를 모티브로 한 것 같은 돈 블러디가 됩니다. 돈 블러디가 되어서 이
지오닉 커넥션의 어두운 뒷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지오닉 커넥션을 까먹는, 뜯어먹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말하자면 뭐 밀주법 시대의 갱단 같은 거를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번 슈퍼주 암집에서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지오닉 커넥션에서 뜯어낸 자료들을 재료들을 가지고 파이레츠 자쿠라고 하는 무사히를 만들어서 캡틴 블러디 스스로 또 우주 해적이 되십니다. 캡틴 블러디가 되어서 우주까지 쫓아오시는 상남자. 어떻게든 나는 코만도랑 결판을 내겠다. 아, 역사가 길죠. 도즐 자쿠에서 시작, 도즐 자쿠, 슈왈츠 자쿠, 블러디 자쿠, 돈 블러디, 캡틴 블러디까지. 예, 아, 상남자예요. 예, 정말 상남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캡틴 블러디의 모습까지 돼서 우주까지 쫓아왔다. 예,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딱 그런 느낌이죠. 비린내나는 부둣가를 내 세상처럼 흘러가고. 저도 백이성 씨 목소리 참 좋아했습니다만, 하여간 돌아와서 이 캡틴 블러디까지 됐습니다. 참고로 이 캐릭터가 상남자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본인이 그래서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하들도 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려갑니다. 코만도와는 다릅니다. 코만도와는 달라요. 코만도는 필요한 애들만 뽑아가지만 우리의 블러디 자쿠 한번 형제의 의를 맺은 동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료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군 부장이었던 캠퍼가 있습니다. 이름은 계속 캠퍼예요. 이 친구들은 이름에 파업한다고 이름이 바뀌지는 않는데, 캠퍼는 이렇게 건담포스 시절, 조폭 시절, 갱단 시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톰슨 기관총 2개 연결한 것 같은. 아, 근데 이 모습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게 입체화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모습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흰색 마치 그 양복에 중절모 탁 쓴 요 캠퍼 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돈 블러디 시절에도 부하로 있었고, 캡틴 블러디 시절에도 좀 화상이 좀 흐릿한 건 죄송합니다만, 우주 해적으로서 따라갑니다. 잊지 않고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캠퍼. 아, 멋지죠? 캠퍼만 따라가느냐? 아닙니다. 조직원들도 쫓아옵니다. 부하였던 자쿠투, 여기 보십시오. 중절모 쓰고, 여기 폭탄 하나 걸어매고, 바로 또 돈블러디 밑에서 조직원으로 활약을 합니다, 자쿠투. 그리고 해적이 됩니다. 해적된 건 확실히 보이시죠? 여기 이제 반다나 같은 거 쓰고, 뒤에 칼 같은 거 꽂혀 있는. 그래가지고, 우주 해적이 되는 데까지 정말 잊지 않고 쫓아오는, 그런 부하가 되죠. 이렇게 보면, 뭐랄까, 이제 보다 보면, 블러디 자쿠가 굉장히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 괜찮네. 이 친구 괜찮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여담이지만 철혈도 야쿠자보다는 깽단이었으면 차라리 좀 더 멋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뭐 말해봐야 사후 약방문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얘네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상하고도 잘 맞고요. 그리고 얘네 말고도 2명의 부하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돈 블러디는 이들을 잊지 않아요. 자, 부하 중에 돔 있었습니다. 육전대 소속 육전대 소속 가자 디도 끝까지 데려갑니다. 돔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중절모 썼죠? 전부 이 중절모 쓴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돔 블러디 산하에서도 돔도 활약을 했었고, 참고로 가자 디는 왜 이 모습이냐면, 이제 공사판을 뒤에서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 조직을 털어먹는 구조였기 때문에, 역시 또 그런 형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디도 보시면은 대포였던 것이 예를 들면 게틀링 계열로 이제 파업을 했죠. 대포에서 이제 연속 사격하는 기관포 쪽으로 파업을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 우주해적이 됐을 땐 머리에 또 반다나를 쓰고 우주해적이 되면서 이 뒤에 있는 총도 일종의 레이저포, 좀 그림이 흐릿합니다만 레이저포로 파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돔도 우주로 나왔으니까 릭돔처럼 프로페런트 탱크 양쪽에 달고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의 블러디 끝까지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갑니다. 끈끈하죠.
참고로 설정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블러디 자쿠가 3군 총사령관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원래 육군 출신이고 육군을 자기가 꾸렸기 때문에 육군 멤버들하고는 아주 끈끈하고 그래서 나중에 공군하고 해군은 블러디 자쿠를 버리고 도망도 가고 하는데 육군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타리온이 부활했을 때에도 블러디 자쿠가 자타리온에게 반발을 하자 그냥 블러디 자쿠를 믿고 다 같이 자타리온 제국에서 빠져나와서 함께 반대 세력을 형성합니다. 아주 끈끈해요. 말하자면 뭐 아주 뭐 이렇게 의리 깊은 군인 집단 같은 뭐 말하자면 거의 삼국지 같은 거의 그런 캐릭터들이죠.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블러디 자쿠가 그래도 인망이 있구나. 이 친구가 코만도 건담을 해치워야겠다라는데 너무 집착해서 그렇지. 인망은 있는 캐릭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들 좀 다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파워업과 함께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데려왔습니다. 사실은 앞에 캐릭터들보다 얘네들 소개하고 싶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제가 좀 건담 포스 이 코만도 정리 보면서 좀 애정을 갖고 푸시하고 있는 멤버들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뭐 자쿠토랜다. 블러디 자쿠 산하는 이 정도를 봤고 기존에 이제 친위대 멤버들도 좀 보도록 하죠. 자, 친위대의 대장이었던 자우엘 알자자입니다. 뭐 자우어라고 읽어도 되고 자우엘이라고 읽어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독일어니까. 원래 SS 소속이죠. 네, 자타리온 친위대 SS 소속 대장이었던 자우엘 알자자입니다. 사실은 SD로는 얘네들은 없구나. 캡틴 블러디랑 블러디 자쿠 있고요. 돈 블러디도 있어요. 돈 블러디 있고 얘네들이 없을 거예요. 얘네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가샤퐁은 있나?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튼 그렇고요. 하여간 돌아와서 신위대 소속인 SS 이 자웰 알자자가 있는데 얘가 한번 본인은 파워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피러한테 한번 잡아먹히죠? 그래서 피러 알자자의 형태로 잠깐 총통이 된 기분 내가 바로 총통이다! 이러면서 잠깐 총통의 기분을 느끼다가 잠깐 느꼈는데 페이크고요. 페이크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냠냠해서 피러 자타리온이 부활하게 됐었죠. 근데 다행히 이때 죽지는 않았나봐요. 그래서 건담 포스 편에서는 어느샌가 또 지오니 커넥션 밑으로 또 쏙 들어가갖고 치안대대 간부가 되죠. 치안대대 간부가 돼서 그 떠돌이 밴드 LH 크래셔즈를 계속해서 쫓는 이 LH 크래셔즈를 아주 눈엣 가시로 생각하던 치안대대 간부로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건담 포스 편에서 지오니 커넥션은 박살이 났죠. 이 친구가 줄을 참 잘못 잡아요. 네, 노을님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만도 팀이 좀 미군스럽고 그 적들이 되는 쪽은 좀 일본군이나 독일군, 특히 독일군 느낌이 많이 나죠. 이름도 이제 총통을 피러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피러 자타리온의 몸의 일부가 그 ST 건담 외전 세계관에 떨어져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일부분이 떨어진 거를 이제 총통의 꼬리라고 부르거든요. 총통의 꼬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제 기동전사 건담 TV판을 보시면 기렌자비와 대긴자비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렌자비가 와서 지구 연방군은 뭐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긴자비가 자넨 옛날 지구의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뭐 이랬겠죠. 그랬더니 자네는 그 히틀러의 꼬리와 같은 존재로군 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따왔어요. 그래서 휘러 자타리온의 꼬리가 등장을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총통의 꼬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티브들이 또 있죠. 그거는 나중에 외전편에서 등장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계획입니다. 하여간 이 친구도 건담 포스 편에서 어떻게 된지 사실 나오진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 친구랑 직접적으로 마지막에 싸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어디 간지 알 수 없는데 슈퍼 지원지 편에는 안 나옵니다. 우주로는 못 올라갔나 봐요. 하여간 뭐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이 뒤로 더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우엘 알자자 산하에 있던 친위대 멤버들도 이 뒤로는 안 나오는데 친위대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여러 멤버들이 있었지만 큐베레이가 자타리온 친위대 소속 큐베레이는 건담포스 편에서는 독자 세력으로 분리가 되죠. 라이엇 아마조네스라고 하는 여자 폭주족 팀의 리더가 돼서 화려한 걸 사랑하고 그다음에 교통을 통제하는 라이엇 아마조네스의 리더 큐베레이로 독립을 합니다. 예,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하긴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친위대 소속이었지만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 기존 친위대 멤버들은 그대로 그 치안부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이 큐베레이만은 이제 자우엘 알자자와 손을 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어떤 의미로 파워업이죠. 그렇긴 한데 당연하게도 뭐 지오니 커넥션이 박살이 났고 이 친구도 슈퍼 쥐암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캐릭터들이 많이 잘려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적군도 잘려나가고 우리 편도 잘려나가는 그 상황에 우리의 캡틴 블러디 우리 블러디 작군은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요. 그릇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속은 좁아. 그죠? 코만도 건담하고 적당히 화해될 텐데 속은 좀 좁다. 뭐 이런 건 생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자타리온 제국 출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타리온 제국 병기 개발 부문. 그러니까 말하자면 쥐암지 편에서 개조 수술을 담당했던 것이 건탱크였다면 자타리온 제국에서 개조 수술을 전담했던 것이 바로 이 약간 좀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란 설정이 있는데 이 프로페서 게제와 닥터 캐틀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조크는 아니고요. 프로페서 게제와 닥터 캐틀 이렇게 둘이 저 약간 좀 매드 사이언티스트 틱한 컨셉으로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아예 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개조 수술을 해왔는데 이제 건담 포스로 와서는 지오닉 커넥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걸로 세력이 확장됩니다. 기술이 있잖아요. 아까 닥터 컨탱크도 그랬지만 기술이 있으니 새로 회사를 차리죠. 애너하임 바이오닉 오가니제이션. 애너하임 바이오닉 오가니제이션을 세워서 이 앞에 있는 지금 그 프레디 비그로라는 건데 이런 개조 생명체 같은 걸 계속 만들어냅니다. 개조 생명체를 만들어서 지오닉 커넥션에 제공을 하고 지오닉 커넥션은 이들을 병사로 활용하고 뭐 이런 식의 회사인데 그 중에 이제 자쿠버다인 99도 있었죠. 99로 만들었던 그 이제 구프 헌터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프로페서 게제와 닥터 캐틀이 활약을 합니다. 이 친구들도 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슈퍼 쥐암즈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쥐암즈 편에서 등장했던 친구들이 이후에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가는 대충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 건담 포스 편에서부터 등장한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캡틴 알렉스입니다. 캡틴 알렉스, 버닝 파이어 포스의 대장이죠. 건담 포스 편의 사실상 주인공 중 한 명인데 버닝 파이어 포스 대장이던 캡틴 알렉스, 그대로 코만도 건담한테 스카웃이 되죠. 그래서 슈퍼 쥐암즈 편으로 가게 되고, 코만도가 주인공급은 대우가 다릅니다. 스타 건파이어로 파워업 시켜줬어요. 스타 건파이어로. 그러니까 스타 건판처, 스타 건세이버, 스타 건파이어 이렇게 파워업을 시켜줍니다. 이 캡틴 알렉스 인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알렉스 워낙 인기도 좋은 캐릭터기도 하니까 파워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애들인데 똑같이 주인공급인데 왠지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파이팅 플라즈마 포스의 대장, 경찰대 대장인 캡틴 플러스는 스타 플라즈마라는 형태로 파업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스타 플라즈마 파업이 실제로는 슈퍼 쥐암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건담 포스 때 한번 파업을 하거든요. 건담 포스 때 캡틴 플라즈마 형태로 한번 파업이 되고 그 다음에 스타 플라즈마는 뭐가 바뀌었냐면은 몸은 사실상 거의 바뀐 게 없고 요 지금 그림에 좀 잘 안 보이지만 요 밑에 타고 있는 이런 네모나게 생긴 그냥 이렇게 수송선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얘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몰면서 스타 플라즈마라는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파워업이 좀 애매하다. 이름은 스타 플라즈마에서 스타급인 것 같은데 다른 애들 파워업보다는 조금 애매하다.
좀 애매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탈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줬죠. 참고로 하지만 원조 SD로는 요 스타 플라즈마가 진짜 구하면 좋은 기시긴 합니다. 왜냐면 이 스타 플라즈마에 이 건담 포스 멤버들의 조그만 kit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앞뒤만 붙이는 이런 간단한 사양이지만 뭐 짐3, 파이어 건 캐논 이런 애들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얼마 전에 옥션에 떴어가지고 조금 고민했었는데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할 여력이 안 돼서 못했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예전에 한번 이제 뭐 워치리스트에 있던 거니까 아마 찾아지지 않을 아직 사라졌나? 사라졌나 보네. 요거가 한번 괜찮습니다. 요거를 잠깐 검색을 해 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미리 준비한 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잠시만요. 네. 요걸 아예 띄워놓고 보시죠. 저 혼자 하면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간소에서 스타 플라즈마 있을 거예요. 예. 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요게 스타 플라즈마의 그 구성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건 빼고 사실 여기 있는 건화머는 빼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 플라즈마고요. 이게 밑에 아까 타고 있던 수송선이고 여기에 멤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구성이? 참고로 이거 한정판입니다. 스타 플라즈마 아머 세트라고 실제로 건화머랑 합체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세트를 팔았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이제 보시면 기존에 건 플라즈마가 왼쪽이고 스타 플라즈마가 오른쪽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차이가 거의 없죠, 여러분. 거의 없죠. 그러니까 기체 파워업은 없는 거예요. 기체 파워업은 없는 거고 탑승하는 이 스페이스 컨테너라는 요게 있는데 여기에 캐릭터들을 하나씩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건데 이제 핵심은 따로따로 찍은 게 없네. 요거죠. 예. 여기 보면 스타 플라즈마 있고 건어머 2가 있고 스페이스 컨테이너가 있고 각 4팀이 세트가 있습니다. 4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사진을 땡겨 보면 이게 파이어 캐논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 잭이고요. 그 자쿠토 부하들 여기 얘는 자쿠토죠. 자쿠토고 그 볼들 4팀의 볼들 있고 프레디 비그로 아까 있던 프레디 비그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메타즈 있고 얘가 누구더라? 어쨌든 R44 건탱크 R44랑 짐3도 있고 여기 이제 대난존도 있죠. 그러니까 적군하고 우리 편 합체 섞어서 이만큼이 들어있어요. 요걸 갖고 싶더라고요. 이걸 가질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게 한정판이기도 하고 물건도 잘 없어서 가격은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실패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네요. 그렇게 이제 스타 플라즈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원조는 저도 책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책 그 토이 크로니클에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걸로 만족하고 안 사요. 그리고 막상 물건으로 받았을 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건담 포스편에서 처음 등장했던 걸로 헤비메타 건담이 있었죠. 헤비메타 건담. 여기 헤비메타라는 헤비메타 건담이 있었고, 동시에 얘는 그 코만도가 보냈던 이제 캡틴이 보냈던, 캡틴 건담이 보냈던 첩보 요원인 건쉐도우이기도 했죠. 이 둘은 동일 인물이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하자면 초반에 중요한 인물로서 그려지기도 하고, 꽤 역할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쥐암즈 멤버를 다시 모으고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의 수하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캡틴 건담이 얘를 안 데려갑니다. 안 데려가. 캡틴 건담 부려먹고 안 데려가. 여러분 이렇게 주인공들이 인성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안 데려가요. 네, 그냥 남습니다. 아니 첩보원으로 심었던 앤데 안 쓰고 안 데려가.
아, 너무하죠? 예, 안 데려갑니다. 그대로 남아요. 얘도 안 데려갑니다. 다만, 요건 있습니다. 이 헤비메탈 건담이 수속되어 있는 밴드가 이 LH 크래셔즈였죠. LH 크래셔즈인데, 이건 약간 애니판에만 등장하는 설정이긴 합니다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자력으로 우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다고, 이게 숨겨진 건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가면을 써요, 다.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토론장은, 선글라스를 썼어요. 그리고 이름을 페널티킥 올디즈라고 바꿔서 우주에서 활동을 하긴 합니다. 우주로 쫓아놔요. 그래서 슈퍼 주함제 등장한다가 되는데 다만 요거는 뒷설정으로만 있기도 한데다가 애니메이션판으로만 등장을 해서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해요. 이따가 애니메이션판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공식적으로 원판 안에서는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가 헤비메타 건담이란 말이야. 누가 봐도 얘가 얘잖아. 누가 얘가 얘인데 안 데려갔어. 안 데려갔어. 자기 부하인데. 심지어 위험한데 자기는 안전한 데 있고 부하는 계속 부려먹었는데 안 데려갔어. 캡틴도 코만도도 인성이 문제가 있지만 요새 좀 지났고 여러모로 이제 저기 유행어 하신 분에 대해서 좀 서른 많지만 이럴 땐 쓸 수밖에 없는 유행어가 있었죠. 너 인성 문제 있어? 이거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네,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함즈 편부터 건담 포스 편까지 등장했던 캐릭터들 중에서 이제 뭐 변화나 파워도 있던 애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배구님 어서 오세요. 자, 거기에 더해서 아직 우리가 안 본 캐릭터들이 있죠. 메인급이 되는 3명의 캐릭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코만도 건담, 캡틴 건담, 마스크 커맨더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셋을 한번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요 편은. 자, 코만도 건담입니다. 자, 코만도 건담은 자기가 진주인공이죠. 자, 쥐암즈 편 맨 처음에 코만도 건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제가 굳이 넣진 않았는데 코만도 건담의 모습에서 이제 헤비 웨폰 이따가 따로 또 정리해서 여긴 안 넣었는데 헤비 웨폰 코만도 건담이란 형태로 한번 나오기도 하고 이 중간에 부상당한 모습이란 형태도 한번 나오긴 하죠. 모습이 정말 많아요. 코만도 건담. 그랬고 그 다음에 V 코만도 건담이 됐다가 그 상태에서 기함 제너럴과 합체해서 제너럴 건담까지 되죠. 이게 쥐암즈 편의 2단계 파워업이었는데 그리고 건담 포스 편엔 등장을 안 합니다. 등장 안 하고 맨 마지막에 왜 여기 걸쳐놨냐 맨 마지막에 갑자기 나타나서 캡틴 프리덤 파이터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 너의 진정한 힘을 사용하게 이런 소리 하고 주인공들 싹 데려다가 자기 슈퍼 쥐암즈로 다시 데려가죠. 다시 한번 스카우트하러 오는데 그때의 모습이 이거죠. 코만도 포뮬러 90, 코만도 F90의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이때 등장할 때 모습은 이 모습이었죠. V 코만도 건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슈퍼 쥐암즈 편 들어갔더니 나의 진정한 모습은 이거다 하면서 코만도 포뮬러 F90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이렇게 변화해 왔죠. 이렇게 코만도 건담은 쥐암즈 편에서 이미 할 거 다 하고 건담 포스 편에서는 좀 쉬었다가 슈퍼 쥐암즈 편에서 다시 이렇게 또 최종 파워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들 또 하나의 주인공들 보러 갑시다. 자, 캡틴 건담입니다. 많죠? 주인공은 역시 화려해요. 자, 캡틴 건담 역시 그냥 RX78이죠. 예, RX78이 훈련과 개조를 받아서 캡틴 건담이 됩니다. 캡틴의 칭호를 받고 캡틴 건담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친구의 특기죠? 캡틴 건담의 특징은 뭐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네, 죽은 줄 알았는데 건아머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건아머와 함께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건아머와 캡틴 건담 포스 초반에 또 이 상태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다시 살아나서 심지어 건아머와 일체화돼서 하나가 돼서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 캡틴 건담 FF,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
자랑스러운 제국의 이름을 따고 있는 자유의 수호자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로 등장을 하고 이후에 슈퍼 쥐암즈로 넘어가서 F92 다시 한번 파워업을 시켜줘서 캡틴 건담 F91이 됩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김석희님. 점점 금빛이 되어가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레이트 판크라치온이 또 있죠. 네, 캡틴 건담은 사실은 한 번 더 파워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레이트 판크라치온에서의 캡틴 건담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파워업해 왔고 그와 동시에 캡틴 건담의 라이벌이 되는 마스크 코맨도도 파워업을 많이 해왔죠. 먼저 건담 마크 2였습니다. 건담 마크 2였는데 코만도 건담의 훈련에 반대해서 나가가지고 자타리온 친위대 산하에 티탄즈라고 하는 독립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커맨더라는 독립부대를 꾸리게 되죠. 독립부대라고 말하면 딱 이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더블오에 나오는 원맨 솔저 같은 겁니다. 예, 그 미스터 부시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미스터 부시도도 가면 썼네요. 사실은 언젠가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한데 후기 우주세기는 SD 건담에서 모티브를 가져왔구나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물론 추정이나 재미삼아 볼만한 것들도 있고 진짜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 커맨더가 돼서 캡틴 건담과 싸웠었는데 마지막에 피러 자타리온의 사념이 마스크 커맨더의 빙의가 돼서 우주로 날아갔죠. 그걸 코만도 건담이 쫓아갔고 그래서 건담 포스 때는 등장을 안 합니다. 우주에 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피러 자타리온의 사념 따위보다는 원래 건담 마크2 얘도 만만한 애가 아니거든요. 얘 생각이 더 세서 피러 자타리온을 씹어 먹습니다. 네, 아예 흡수해버려요. 네, 잠깐 뺏겨서 우주로 갔는데 나와서 코스모 자타리온 제국에 도착하고 보니 이거 봐라 이게 아닌데 하고 정신 차리고 오히려 피러 자타리온을 흡수해서 본인이 스스로 총통이 됩니다. 이른바 피러 커맨더가 되죠. 하여간 이렇게 보면 마스크 커맨더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캡틴 건담도 그렇고 거의 막판에 가면 원래 형태는 남아있지 않죠. 사실 모티프로 따져도 RX78에서 F91이 된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심지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이 슈퍼 쥐암즈 편에서 마지막에 둘이 카이저를 상대로 같이 싸우자라고 하나의 의지를 모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만들어졌던 모습이 바로 최종 형태 파이널 포뮬러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틴 건담 F91과 휘러 커맨더. 사실은 휘러 커맨더도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뭐 다 그런 모티브들이 있어서 합쳐지면 이렇게 파이널 포뮬러라는 형태가 되어서 이제 카이저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코만도 전기 2 건담 포스 슈퍼 쥐암즈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살펴보았던 캐릭터들의 파워업이었습니다. 뭐 좀 후루룩 오긴 했지만 그간 들으셨던 이야기들도 생각이 나시면서 캐릭터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멋있기로는 파이널 포뮬러가 참 예쁘지만 인성으로는 블러디 자쿠가 갑이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음에 뭘 보여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뭘 좀 더 톱파보면 좋을까 할 때 자, 이걸로 일단 코만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코만도 전기는 코만도 전기 1, 2로 끝난 거죠. 편수로는 3편이지만 그리고 다음 편은 신 건담 포스가 돼서 캡틴 건담이 주인공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인 그레이트 판크라치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코만도 건담 아까도 형태가 많았지만 코만도 건담이 역대 SD 건담 월드에 존재하는 건담들 중에서 말하자면 같은 모티프의 다른 건담 아니라 같은 애가 가장 많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사실 또 코만도 건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지어 코만도 전기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모아서 월드별 코만도 건담을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코만도 건담은 약간 반쯤 신적인 존재에 가깝게 그려질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무슨 스페리올 드래곤급 같은 느낌으로 그려질 때들이 가끔 있는데 이 친구가 설정상 누굴 쫓아다닙니까? 몇백 년 동안 퓨러 자타리온을 쫓아다니죠. 처음에. 그 퓨러 자타리온 잡겠다고. 몇백 년을 우주를 쫓아다니고 심지어 또 마스크 커맨더 잡겠다고 또 전 우주를 돌아다니고 그랬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코만도 건담이 그 자타리온을 쫓아서 심지어 단순히 우주만이 아니라 아예 차원까지 넘나들면서 쫓아다녔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만도 건담은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는 설명하지 않지만 차원을 실제로 넘나듭니다. 넘나듭니다. 그러셔서 예, 정말로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만도 전기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밖에 추가된 캐릭터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만도 건담을 깊게 파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관련 있는 모티프들도 최대한 모아봤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는 코만도 건담은 이렇게 생겼죠. 기본적인, 물론 지금 벌써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 코만도 건담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왜냐면 외전에서 등장을 했었거든요. 외전에 등장하는 모습까지는 알려져 있었는데 SD 건담 이게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요. SD 건담 20주년 기념이었나? 때 그 건담 에이스에서 건담 에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 브록으로 줬던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포스터가 바로 요겁니다. 네. 역대 SD 건담들이 쫙 그려져 있죠. 가운데 RX-78이 있고 그때 막 그려졌던 유니콘 건담, 나이트 건담, 나이트 유니콘, 그냥 유니콘. 여기 보면 여기도 크시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주제레 버전 크시죠. 크시. 그다음에 무사 건담, 그다음에 여기 무사 니세 제타 건담입니다. 이 캐릭터는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무사 니세 제타 건담, 그다음에 유비, 상열제 유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풍리화산 사천왕을 합쳐놓은 캐릭터인데 풍리화산 사천왕이 있고 뒤에 이제 또 대장군들 있고 네 리아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뭐 이런저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다 소개시켜 드리진 않을 건데 여기에 보시면 요 가운데 줄 보이십니까? 요 가운데 줄이 다 코만도 건담입니다. 다 코만도 건담이에요. 코만도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반씩 잘라서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반씩 잘라서 두 모습을 붙여놨어요. 요 마지막 양쪽 끝을 제외하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이게 공개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알겠는데 얘는 뭐지? 얘는 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생각하게 됐었죠. 예, 밤한개님 그 질문은 나중에 한번 답변 드릴게요. 예, 스타게이저 모티브인 캐릭터가 지금 여기 있나요? 여기는 딱히 안 보입니다만 이따가 저 방송 요 강좌 끝나고 또 얘기 때 Q&A 때 얘기하도록 하시죠. 하여간 이렇게 있는데 당시로서는 맨 왼쪽에 있는 얘는 정체가 불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카드다스가 나오면서 이제 확인이 되죠. 각각의 정체는 그래서 얘는 맨 처음에 사실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게 나왔던 시점에서 확인이 안 됐었어요. 쟤는 뭐지? 코만도 건담의 한 형태라는 건 입모양을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입모양은 누가 봐도 다 코만도니까. 여러분이 코만도를 구별할 때 핵심으로 보셔야 될 거는 요 입모양입니다. 요 W 모양의 입모양. 예, 요 입모양을 보고 구분을 하시는 건데 이때는 알 수가 없었고 첫 번째 왼쪽 그 다음 캐릭터는 건담 포스판에 나왔던 건판처입니다. 애니메이션 건담 포스에 나왔던 건판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담 포스 말고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건담 포스에 나온 건판처. 그 다음에 오른쪽 얼굴은 제네럴 건담입니다. 하나씩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왼쪽 얼굴은 터보랜더라는 캐릭터인데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오른쪽은 V 코만도 건담. 다시 왼쪽은 코만도 건담. 오른쪽은 헤비 웨폰 코만도 건담. 그 다음에 요게 프레임 건담 상태입니다. 그냥 프레임입니다. 말하면 경장 상태. 프레임 건담 상태도 이때 처음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외전에 등장했던 코난 건담. 그 다음에 코만도 포뮬러 90, 코만도 F90. 그 다음에 라이즈 더블 X 건담.
그 다음에 건담 포스판 건바이크. 사실 건담 포스판 건바이크랑 건판처는 사실 같은 애죠. 이 둘은 동일 인물이니까, 인물, 동일 AI니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코만도입니다. 다만 여기 있는 게 전부냐? 아닙니다. 저기 있는 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깐 멈춰갈게요. 끊기나요? 지금 혹시 방송 끊기나요? 제 쪽은 괜찮은데요. 네, 제 쪽은 현재 괜찮습니다. 현재 그 DVR 다시 보기 기능도 꺼놨고요. 네, 괜찮은데 저는 제 쪽은 오늘은 또 괜찮은 편이거든요. 예. 근데 요새 유튜브 라이브 회선이 좀 그런 걸까요?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도 아닌데. 네네네. 하여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음, 이게 길어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방송이 길어지면 얘네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여간 뭐 일단 제 쪽에서는 지금 송신량이라던가 뭐 제 쪽에서 확인되는 걸로는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어서 뭐 어떻게 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대요. 안타깝게도 없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서 한번 끊고 자 이어서 갈게요. 그러면 좀 어렵지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오리님 어서 오세요. 네, 어렵지만 가끔 새로 고침하면서 봐주세요. 뭐 좀 어쩔 수 없겠네요. 저의 본의와 다르니까 양해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만 해도 벌써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의 캐릭터, 12개의 형태가 있는데 벌써 많죠. 다들 아까 파워업 해봐야 두세 개인데 혼자 12개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게 후반부에 가서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코만도 F90이 됐잖아요. 코만도 포뮬러 90이 됐는데 요새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말하기 쉬워지겠네요. 당신 모르는 분도 계셨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MG 포뮬러 90이 나오고 있죠? 네, MG 포뮬러 90이 나오고 있죠? MG 포뮬러 90 시리즈가 이른바 지금 A2Z 시리즈, Z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F90은 컨셉상 기본이 되는 소체인 F90을 두고 백팩을 환장을 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때 그거를 반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후반부에 가서 이제 나온 그리고 이게 초창기 때부터 F90이니까 이게 사실은 진정한 모습은 포뮬러 90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태들이 다 뭐 말하자면 A 장비, B 장비, C 장비 이런 식으로 포뮬러 F90의 여러 모습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요코이 화백이 설정을 넣었습니다. 다만 이 형태 모든 것에 그런 뭐 A 장비, B 장비, C 장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진 않고 몇몇 모습에는 그런 이름이 심지어 붙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포뮬러 F90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아까 물음표로 나왔던 이 친구죠. 예, 이 친구죠. 이 친구 카드다스가 나오면서 드디어 확인이 됐는데 프레임 건담 AG-1Z라는 녀석입니다. 은하연방우주군 소속이고요. SDUC 179년경에 생산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179년에 입대했다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생산돼서 바로 입대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양산형 전사 26번이고요. 예, 이거 발표되고 아니 우리의 코만도가 AG1이라니 이라면서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사실은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똑같진 않지만 이제 요 형태를 가지고 나온 게 요거다. 같은 거다. 일반 양산형 형태는 이렇고 이 친구만 이렇게 좀 생겼다. 이때도 조금 눈에 띄기는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 끝에가 Z죠. 그래서 Z 장비로 분류가 됩니다. 코만도 건담의 Z 장비를 장비한 형태가 바로 이 프레임 건담 AG-1Z다 라는 설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빌 슈츠니까요. 예.
그렇죠. 최근에 나오는 이제 베르데 버스터가 약간 이 모습을 많이 따르고 있죠. 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 되게 정겹더라고요. 예. 저 가로줄 바이처 디자인이 딱히 근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처음 나왔어요. 그냥 뭐 저 디자인이 꽂히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이번에 베르데 버스터에서 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약간 그 베르데 버스터도 보면은 다른 애들이 다 양산형이잖아요. 보시면 베르데 버스터 있고 똑같이 생긴 애들이 주변에 부하들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런 계열이다. 그리고 심지어 대장은 코만도 건담이었잖아요. 오늘 여기에는 그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 버전 코만도 건담을 안 넣습니다. 왜냐면 형태가 똑같고 그래서 굳이 넣진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랬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공개가 돼서 이게 아마 첫 번째 형태일 것이다. 인 거고. 그 다음으로 확인된 것은 이제 프레임 건담 형태입니다. 그냥 코만도 건담의 비무장 상태인데 레전드 BB에서 실제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형태로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로 모든 장비를 뗀 상태가 요 프레임 건담이다. 그게 요거죠. 요건데 요 프레임 건담이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비무장 상태인 거죠. 비무장 상태로 해가지고 있는 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프레임 건담의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프레임 왜 이렇게 안 써지니? 잠깐만요. 응? 잠깐만요. 펜이 이렇게 갑자기 안 되시나요? 안 되네. 뭘 하려니까 얘가 이렇게 안 도와주네요. 자, 요 프레임 건담에 AG1 Z 장비를 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프레임 건담 모습도 있다. 레전드 BB로 구매를 하시면 요 형태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만도 건담이죠. 네, 코만도 건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 건담이 이제 무장을 한 상태이고 참고로 요코이 하백이 처음 이 코만도 건담을 그렸을 때 이름은 C 건담이었습니다. C 건담. 어떤 의미로 이거를 C 장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붙이진 않았지만 C 장비다. 아까 Z 장비 있었고 이게 C 장비다. 쥐암즈의 총대장이고 쥐암즈를 훈련 개조시켰던 장본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봤던 요 코만도 가운데 있는 요 모습입니다. 참고로 요 코만도 건담은 한번 이제 그 자타리온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부상을 크게 입죠. 그리고 부상을 입는데 그때 만화에만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코만도 건담의 쌍둥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별거 다 가져왔어요. 건담 크로스라고 하는 장난감 제품이 있습니다. 건담 크로스 시리즈의 코만도 건담이 있습니다. 건담 크로스가 뭐냐면 인간 형태의 이렇게 갑옷 씌워가지고 로봇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나오는 제품인데 말하자면 샤한테 샤 전용 자쿠트를 씌운다든가 아무로한테 이렇게 건담을 씌운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쿠스틱 프로토타입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코만도 건담의 쌍둥이로 등장하게 만화에서는 활용을 했습니다. 코만도 건담의 그림자 무사로서 활약을 했고요. 코만도 건담이 부상을 입은 사이에 이 코만도 건담의 갑옷을 입고 코만도 건담인 척을 하고 있었던 캐릭터입니다. 참고로 캐릭터는 안에 있는 캐릭터는 슬래거예요. 슬래거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 요거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냐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지금부터 이제 슬 시작할 텐데 자 코만도 건담의 모티브는 당연히 영화 코만도죠. 영화 코만도의 주연은 전 주지사셨던 아놀드 슈워제네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는 아놀드 슈워제네거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표기록에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오늘은 부를게요. 여러분들 뭐 알아서 슈워제네거가 익숙하신 분은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화 트윈즈라는 영화에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인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영화가 있어요. 이제부터 웬만한 모티브는 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연을 했던 영화나 영상물을 모티브로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SD 건담의 덕력이란 게 제가 말씀드리죠. 자료 조사하기 진짜 힘들어 죽는다고요, 제가. 그래서 있고 이건 실제로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건담 크로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슬래거죠. 네, 슬래거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갑옷을 끼우면 이게 코만도 건담이 되는 요 장난감 계열 제품 건담 크로스가 있는데 예, 당대 드립이죠. 당대 드립인데 예,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트윈즈를 가지고 해서 코만도 건담이 부상을 입었을 때 이렇게 네, 그 시절의 감성이죠. 예, 이제 그 그림자 부사로서 활약을 했던 이렇게 슬래거가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본편에 설명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코야백 만화판에만 나오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여간 요 부상당했을 때의 모습도 사실은 저기 내일의 조의 그 담페이 관장인가? 그 사람 패러디예요. 그림이 좀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 머리에 상처 입었다고 반창고 붙이고 여기에다가 안대 쓰고 괜히 지팡이를 짚고 있죠. 네. 왜냐면 이 상태에서 계속 쥐암즈 애들을 훈련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내일의 조 있죠? 허리케인 조. 허리케인 조의 그 관장 그 컨셉을 가져온 모습입니다. 코만도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패러디 갬성이죠. 정말 갬성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부상을 입었다가 코만도 건담이 다시 부활해서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냐? 파워업 한번 하죠. 그게 바로 헤비 웨폰 코만도 건담입니다. 뭐 이름은 없지만 H 장비라고 해볼까요? 우리 맘대로. H 장비일까요? 자, 코만도 건담의 추가 무장 상태고요. 자타리 형군의 침공에 아까 부상을 입었다가 코만도가 전장에 복귀한 형태의 모습이 바로 이 헤비 웨폰 코만도 건담입니다. 이 SDX로도 발매가 됐었었죠. 좀 전체적으로 도장이 약간 좀 검은색이 됐고 전체적으로 무장이 좀 파업이 됐던 것이 바로 헤비웨폰 코만도 건담입니다. 요건 SDX 피규어죠. SDX로 나온 제품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물론 한정판이기도 했고 여러모로 해서 조금 구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구해봐도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비웨폰 코만도 건담의 형태가 있고요. 자, 이 다음에는 우리가 좀 익숙했던 모습으로 가보면, 자, 익숙했던 모습으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은하연방 우주군 대장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쥐암즈 편 마지막과 건담 보스 편에 등장했던 모습이 V 코만도 건담이죠. 네, 지원 메카인 뒤에 V 포스를 장비하고 요 모습, 요겁니다, 요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 이마 부분에 총구 앞에 투명한 파츠가 생겼어요. 아, 우주군인 거죠. 뭔가 우주하면 이렇게 바이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게 반영이 돼서 만들어졌던 V 코만도 건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V 코만도 건담 상태에서 기함, 제네럴과 합체한 형태가 바로 요거죠. 제네럴 건담. 참고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기함이 인간 형태로 변신하면 제네럴 건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변신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V 코만도 건담이 합체를 해서 마치 그 다이모스처럼 일체화 돼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뭐 각건담이나 뭐 다이모스나 뭐 조금 뭐 그렇지만 태권 V의 그 일체화 모드처럼 돼가지고 사실은 조종을 했던 거라. 그래서 제네럴 건담은 보통 코만도 건담의 한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네럴 실제로 원조 SD도 이 뒤에다가 그 V 코만도 건담을 이렇게 합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하영마 우주군 기함 제네럴과 합체한 형태인 제네럴 건담이 돼서 피러 자타리온 부활했던 피러 자타리온을 해치웠었죠. 자, 이후에 슈퍼 쥐암즈 편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저씨 진짜 모습도 많아. 코만도의 진정한 모습인 코만도 포뮬러 90, 뭐 F90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포뮬러 F90입니다. 태고에 옛날부터 있었고 카이저와 싸웠던 전신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좀 헷갈리긴 해요. 프레임 건담하고 카이저하고 싸웠던 시기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아마 설정 충돌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만도 포뮬러 90이 나오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자타리온 제국만 생각해서 연표를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카이저라는 설정을 하면서 이야기가 괜히 더 커지면서 설정이 꼬인 거죠. 실제로 꼬인 거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새롭게 슈퍼 쥐암즈를 구성을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코만도가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코만도 전기 세계관 안에서의 모습들입니다. 벌써 몇 개예요. 벌써 자 프레임 건담 에이지 1, 그냥 프레임 건담, 코만도 건담, 부상 입은 코만도 건담. 우리 이제 그 쌍둥이는 뺍시다. 쌍둥이는 빼더라도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슬래거도 있죠. 어쨌든 슬래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헤비웨폰 코만도 건담 있고 지금 코만도 포뮬러 90까지 왔죠. 이것만 해도 6, 7개의 모습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예. 뭐 신국수님 의견대로 뭔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코만도 전기 세계관의 우주라는 곳은 좀 시공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자, 이제 이 코만도 건담 우주는 좁죠. 코만도 전기의 세계에서만 나오시기엔 아깝다 생각을 하셨는지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제 다른 차원들에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혼자 다른 월드도 막 넘나드십니다. 가십니다. 남의 월드도 막 가요. 누구를 찾으러? 자타리온 쫓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블러디 자쿠랑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목적은 있긴 하지만 우주의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은 있지만 코만도는 자타리온 언젠가 꼭 잡고 말 거야. 블러디 자쿠는 코만도 언젠가 널 잡고 말 거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자, 첫 번째로 나온 캐릭터는 바로 야만기사 코난 건담입니다. SD 건담 외전에 등장하고요. 네, 아직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지만 초대 원탁의 기사의 한 명이고 이때 총통의 꼬리라는 존재와 싸웠던 자입니다. 자, 야만기사 코난 아시겠죠?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의 주연 코난 더 바바리안이 모티브입니다. 코난 더 바바리안. 일본어판 제목은 코난 더 그레이트더라고요. 바바리안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자료 찾을 때 좀 꼬였었는데 하여간 자세도 똑같죠? 예, 칼 이렇게 그리고 이 이마의 문양까지 예, 거의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입니다.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같은 캐릭터죠. 그래서 야만기사 코난 건담이 있는데 이 코난 건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외전에서도 되게 중요한 캐릭터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이 자타리온을 쫓아서 바바리안 나이트라고 쓰죠. 이것도 영어로 쓰면 그대로 네 맞습니다. 색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기할 때는 바바리안 나이트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나이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K를 따서 K 장비로 분류가 됩니다. K 장비로 분류가 됩니다. 코난 건담이요. 코난 건담은 원조 SD가 있었나? 없었나? 조금 헷갈리네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딱히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그거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네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되죠. 코난 간담 원조가 있었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데 원조 없었죠. 예, 없었어요. 개인 장르들이랑 그 예전에 중국 쪽에서 만들었나 그 저기 레진 컨버전 킷이 있었습니다. 예, 그 코만도 건담을 레진 컨버전해서 만드는 컨버전 킷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저는 구매는 하지 않았었고요. 하여간 그렇죠. 요즘 시대의 코난은 이 코난이 아니죠. 예. 하여간 그 컨버전 킷은 뭐 정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 킷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방송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야만기사 코난 건담의 형태가 있고요. 자, 외전만 등장했느냐? 아니죠. 딴 데도 가십니다. 다음은 SD 건담 건드랜더 아직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월드 중 하나인데 SD 건담 건드랜더 대륙에서의 모습인 터보랜더가 있습니다. 터보랜더. 참고로 이에 대해서는 터보랜더라고만 나오고 자세한 사양은 불명인데 이 건드랜더 대륙에 전설의 용사를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혹시 저자가 그 전설의 용사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터보랜더에 대해서는 제가 모티프나 참고할 자료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일본에서 이걸 모티프로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아무리 봐도 그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들이 많아서 역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영화가 제시가 됐었는데 좀 많이 애매해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뭐 추가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것도 무슨 장비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뭐 말씀하시면 이것도 뭐 T 장비 뭐 이런 걸로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있을 것 같고 예, 영화 중에는 몇 개가 있어요. 있는데 근데 터보랜더는 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건드랜드 세계관 자체가 워낙 좀 애매한 것도 있고 해서 이 이상의 정보가 없어서 저도 안타깝지만 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간 이런 모습으로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다른 설정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대륙으로 세계로도 갑니다. 네, 잘 가십니다. 네. 그래서 네, 잉그램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일본 쪽에서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가 그 솔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찍었죠.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가시죠. 마침 나왔으니까 잉그램 얘기를 하셨으니까 솔드 아웃이라고 아이한테 이제 뭐 못 챙겨주던 아버지가 그때 이제 한창 인기 있는 터보맨이라는 걸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 터보맨 인형을 피규어를 사기 위해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가족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터보맨은 터보에서 온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터보맨의 디자인이나 뭐 이런 내용상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보여준 모습하고는 직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이름만 따왔을 수는 있겠다. 얘 뒤에도 이름만 따온 애들이 있거든요. 아까 트윈즈도 모습을 따온 건 아니잖아요. 컨셉만 따온 거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그렇죠. 빨갛고 노랗고 색배치는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검색이 될지 모르겠네요. 한글로 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솔드 아웃 터보맨 예 요겁니다. 요거 솔드 아웃의 터보맨이 이 친구예요. 이 친구인데 비슷은 한데 이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잖아요. 본인이 입기도 합니다. 색감이랑 이런 건 비슷하고 이름도 터보긴 한데 예, 이분이시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서 일단 넣진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요 터보맨에서 온 게 아니냐라는 추정들이 역시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전 좀 애매해서 넘겼었는데 오늘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나온 김에 같이 얘기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닮은 듯 안 닮은 듯 막 그러죠. 그러니까 건드랜더로서의 체인지가 많아가지고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SD 건담 G 체인저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G 체인저 세계관에서의 모습인 라이즈 더블 X 건담이 있습니다. 라이즈 더블 X 건담. 이 G 체인저 월드의 주인공 애들이 G어스라는 조직을 갖고 있는데 G어스 연방군이라는 조직인데 거기에 숨겨진 정체불명의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빵이죠. 그 원수의 진정한 정체가 바로 이 라이즈 더블 X 건담이었죠. 그러면 사실은 정체는 코만도 건담이다. 이 친구도 코만도 건담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세계에 가서도 원래 하던 거 똑같이 한 거야. 원래 하던 거 똑같이 한 건데 참고로 저 라이즈 더블 X 건담이라든가 그 원수다. 원수라는 게 거의 대통령급이죠. 라는 얘기는 어디서 왔느냐? 역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영화 트루 라이즈의 라이즈에서 온 게 아니냐라는 추정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도 그런 면에서 솔드아웃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쵸, 그것도 나다. 하여간 코만도 진짜 많죠, 여러분. 네. 코만도만 가지고 정말 이렇게 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트루 라이즈도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라이즈란 이름을 따와서 더블 X 건담이 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좀 마이너한 월드들 돌았으니 메인급도 한번 가봐야죠. 네, 어디로 가느냐? 자, 이제 SD 건담 그렇죠. 떠오르는 게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존재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트루 라이즈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정한 또 하나의 메인급 세계가 뭐가 있습니까? 외전 나오고 코만도 전기 나왔으니까 메인급 세계관 전국전 남았죠? 네. SD 건담 전국전 가겠습니다. SD 건담 전국전 무사 이레이저 건담이 있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무사 이레이저 이레이자예요. 이레이자 간다무. 이레이자 간다무. 에이스 건담 전국전 아크에서의 모습이고요. 문제는 아이고 여기 오타가 났네. 쿠사가 아니라 무사인데. 잠시만요. 이거 좀 수정을 할게요. 오늘 오타니까. 이게 어디 있냐? 오타가 났네. 오타 수정하고 갈게요. 네. 어쨌든 이게 전국전 시대, 자 돌아오겠습니다. 전국전 시대에 등장했던 모습인데, 파워 이게 형태를 보시면 거대한 파워 로더를 끼고 있죠. 네, 거대한 파워 로더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검도 서양풍이고, 근데 요 밑에 보면 또 일본도를 들고 있어요. 나름 일본도는 2개를 들고 있고, 그리고 또 큰 검 하나 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원래 총 쓰시던 분이라 뭐 이런 걸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 파워 로더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설정집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아크에 온 코만도 건담은 커스텀 무사가 되었다 뭐 이렇게만 써있고 이 파워 로더와 커스텀 무사로서의 어떤 기술 이 기술을 어디서 얻었는지는 불명입니다. 참고로 무사여서 M장비입니다. 무사여서 M장비로 분류한다. 이거는 공식으로 있어요. M장비로 분류가 되고요. 이름 이레이저 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영화 이레이저가 있습니다. 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도 진짜 진짜 많죠. 예, 요 카드는 갖고 있죠. 예, 이건 갖고 있죠. 예, 요거는 나중에 컴플리트 박스에 나왔던 카드여서 예, 요 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래저래 아직도 영화 진짜 많이 찍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무사 이레이저 건담 여기서 또 모티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배색이 경찰 같은 건 한국 경찰 느낌일 거예요. 한국 경찰 느낌일 거예요. 일본 경찰은 파란색이 아니라 검정색이거든요. 영국하고 같이 팬더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정색을 해야 제이데커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하얀 검정이 일본에선 경찰이라 이거는 이제 경찰 배색이라기보다는 그냥 트리콜러 컬러를 사용한 게 아닌가. 흰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은 건담의 상징이죠.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저것도 뭔가 보면 왠지 변신도 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 한 장의 그림 외에는 더 나온 게 없어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네. 하여간 패러디의 패러디죠. 정말 찾기 힘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애니메이션 건담 포스로 넘어갑시다. 애니메이션 건담 포스에 등장하는 건바이크. 테레비 애니메이션 건담 포스에 등장했고 거기 네오토피아에 있는 AI죠. AI로 등장을 하는데 설정상 캡틴 건담의 교관입니다. 누가 봐도 입은 코만도예요. 바이크신데 누가 봐도 코만도고요. 여기도 대놓고 코만도라고 나와 계십니다. 참고로 캡틴 건담의 교관이죠. 원래도 코만도 건담이 캡틴 건담을 가르쳤으니까 세계가 바뀌어도 영원히 고통받는 캡틴 건담 관계가 바뀌질 않아요. 참고로 이 건바이크 이대로만 있지 않고 파워업하죠. 한번 파워업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건판처 되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건판처여서 건판처가 원래 더블제타의 개조 형태 이름이 건판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몇 위키 등에서는 건판처가 모티프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얘는 코만도 건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코만도 건담 한 형태로 아예 대놓고 그려놨잖아요. 코만도 건담이 맞습니다. TVA 건담 포스에서 네오토피아 모습이고 건바이크의 업그레이드 형태죠. 이 모습으로 있다가 인간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모습인데 약간 좀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사실 건판처의 모습은 어디도 없어요. 이름만 따온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오히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위에 그림 요거 보이느라 그랬는데 요걸로 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네 요걸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글이 안 써지니? 오히려 제네럴 건담의 모습하고 많이 비슷하죠? 자꾸 지나가네요. 네. 이 제네럴 건담하고 모습이 비슷하죠. 그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얘는 제네럴 건담을 오히려 더 모티프로 해서 만든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GBN 운영진용 아바타는 건다이버죠. 좀 다르죠. 예. 걔는 건다이버. 저기 건담 포스판 건다이버가 운영진용 아바타였고요. 하여간 뭐 이렇게 근데 건판처도 나왔죠. 마지막 전투에서 건판처도 나왔던 것 같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하여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에서 끝이냐? 건담 포스까지 나왔으니까 다 본 거 아니냐? 그렇죠. 막판에 건판처 나오죠. 예, 죄송합니다. 생각이 났어요. 자, 여기까지 봤으니 이제 다 본 거냐? 다 본 거냐?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노드 슈왈츠 제네거 팬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자, 이제 정말 일본 사람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패러디들 코만도 건담의 또 다른 형태의 두 가지를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태 이장비입니다. 엔카입니다. 자, 기본으로 있고 엔카를 부르는 여기 대놓고 이장비라고 써있죠. 요코이 하백의 원조 SD 건담에 등장을 하는 엔카 가수 모습이 있고요. 이장비로 불립니다. 네, 이장비로 불려요. 자, 이 모습은 뭐냐? 일본에서 종종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을 데려다가 이른바 병맛 광고를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 80년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구한 전통입니다. 여전히 일본의 보스 커피는 이렇게 누구시더라? 갑자기 맨인 블랙의 아저씨 있죠? 우리 백인 아저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배우분. 그분을 여전히 불러다가 광고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엔카 모습 어디냐면,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가 찍었던 일본 아리나민 V라는 자양강장제 CM이 있습니다. 이거 영상 있다. 그래, 토미리 존스 씨요. 맞아요. 토미리 존스 씨 여전히 나와서 광고 찍으시는데, 예, 다이하드에 나오는 브루스 윌리스 나와서 다이하드 광고를 계속 찍고 그런 걸 일본에서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가 닛산 라면, 그러니까 라면, 닛산이랍니다. 닛신 라면 있죠? 그 컵라면 광고도 찍고, 이 아리나민 V라는 자양강장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바카스 같은 거예요. 그 자양강장제 CM도 찍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에서 나왔던 모습이 이 엔카 모드가 있습니다. 기모노 입고 엔카를 실제로 부르진 않지만 이 모습을 패러디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똑같죠? 자, 그리고 이 형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S 형태, 셀러리맨 형태의 형태가 있는데, 이 코만도 건담이에요. 코만도 건담 셀러리맨인데, 역시 요코이 화백의 원조 SD 건담이 등장하고요. 셀러리맨이기 때문에 S 장비로 불리는데, 역시 같은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의 일본 아리나민 V의 CM이 모티브입니다. 화면 보시죠. 주지사님이시. 장난 아니죠? 와, 저도 이거를 찾아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제가 장합니다. 예, 정말, 장하다. 이 정도는, 맞습니다. 한시장 지역인 되게 잘 보셨는데, 이 광고가 컨셉이 뭐냐면, 저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가 마진 V라고 해서 외계에서 온 마인이에요. 근데 지구 생활에 적응하려고 저렇게 클라켄트처럼 이렇게 꾸부리고 셀러리맨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아로나민 V를 아리나민이죠. 자꾸 아로나민이라고 합니다. 아리나민 V를 딱 마시면 촤라랑 하면서 일본어로 이제 옛날에 이제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표현으로 친친 뿌이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거 아마 가면라이더 보신 분들 아실 수 있어요. 가면라이더 위자드에서도 친친 뿌이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옛날 일본 동화인가 애니인가 만화인가에서 있었던 주문이래요. 수리수리 마술이나 아브라카타브라 같은 건데
그 VV가 VV잖아요. 그래서 아리나민 V랑 연결해서 요술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CM류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그런 게 세상에 존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스틸컷으로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준비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 예, 네, 영상을 또 구했어요. 예, 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리나민 V. 요거 말고, 여기에 관련된 거 말고도 몇 개가 있는데, 이거 다 해봐야 한 5분 정도니까 한번 보시죠. 일단 어떤 광고인지 순차대로 붙어 있는 광고입니다. 그나마 제가 구한 것 중에 가장 화질 좋은 게 이거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뿌이. 이런 식의 잠깐 멈추고 가면 이런 식의 광고가 많이 나왔던 거죠. 이런 식의 광고를 찍으셨습니다.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형님께서 찍으셨는데 계속 갈게요. 네. 자, 마진 V 일본에 오다. 다이조 V, 다이조부가 괜찮다죠. 그러니까 다이조 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한 광고인 건데,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분이 오시는 거죠. 네. 우주에서 지구로 오십니다. 지구로 오시더니, 예, 클라켄트 패러디죠. 슈퍼맨 패러디입니다. 이렇게 부진하셔서 셀러리맨으로 활약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엔카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회사 회식에 왔는데 노래를 못하다가 음료 드링크 마신 거죠. 아리나민 Vドリンク 타케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그게 아까 보셨던 요 엔카 버전이시고요. 그거를 코만도 건담도 똑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넘어갔다. 드셨죠? 우리도 똑같은 거 했어요. 맞아요. 주윤발 씨나 왕조연 씨나 소피마루소가 와서 저런 CF를 찍었었는데, 하여간 요거까지도 패러디를 해서, 당시 이제 일본의 요 세대 분들이시라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 분들이라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해외에 사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입니까? 엄청 어렵겠죠? 하여간 그래도 요거는 단서가 있죠.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를 뒤지면 나온다 라는 걸로 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좀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의 일본 아리나민 V CM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만도 건담이 지금까지 확인된 모습들입니다. 정말 많죠. 정말 많죠. 그리고 코만도 건담의 모습을 추적하는 것만으로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의 역대 필모그래피를 쫓아갈 수 있다는 그런 훌륭한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요건 좀 재밌지 않나요? 요거 준비하면서 정말 좀 표현하면 쎄꼴 빠지기 힘들었는데 기분은 좀 좋았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하면 재밌어는 하시겠다.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역시 그 터보랜더는 터보맨으로 보는 게 무난할 것 같긴 하네요. 색감이나 여러 가지로. 그나마 지금까지 다른데 패러디랑 비교해봐도 이 정도면 충분히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요걸로 오늘 준비했던 세 가지 얘기 중에 두 번째 얘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